먼저 첫 번째 연사이신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미래정책팀장님께서 AI 기술과 콘텐츠 산업, 노동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의 박혁태 팀장입니다. 앞서 1시 40분부터 저는 그 현장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이제는 AI 활용이 어떻게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아마 저 발표도 되게 좀 라이브하게 좀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드릴 발표는 뭐 기관에서 하는 발표가 다 그렇듯이 좀 많이 딱딱합니다. 제 통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거라 좀 딱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는 조사한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해서 좀 다양한 이제는 현재 콘텐츠 산업에 AI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체, 근로자, 그 다음에 프리랜서 분들이 어떻게 이제는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통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일단 하루가 멀게 이제 AI 기술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발제를 들으셨지만은 AI의 이제는 그 가상 휴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음악, 그다음에 게임 등 여러 분야에 이제는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매 시간마다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고 있고, 미국이나 EU, 중국과 같은 이제는 선진국들이 글로벌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그 다음에 제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AI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두 가지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지난주 런던에서 개최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AI를 이용하여 AI 도구를 만들고 있으며 이 도구를 활용하여 더 나은 AI를 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금 비약해서 풀이하자면은 이제는 인간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AI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한 점과 오류를 보완하고 학습하여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사례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지난 10월달 초에 다양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 학자가 아닌 AI와 관련된 교수나 연구자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나 존 호필드 교수 같은 경우는 AI 기술의 핵심 이론을 정립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하사비스와 존 점퍼는 우리에게 이제는 알파고로 친숙한 딥마인드사의 CEO와 그다음 연구자입니다. 이분들은 이제는 소위 알파폴드라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예측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자들은 AI 기술이 이미 과학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빨리 AI 관련된 이제는 전문가들이 노벨상을 받을지는 몰랐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듣기로는 AI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그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과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앞서 진행된 여러 발표와 자담회를 통해서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시 요약하자면은 AI 기술이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소비 등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효율성, 창작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은 스토리, 이미지, 음악, 영상과 같은 콘텐츠 생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트렌드 분석, 불법 콘텐츠 유통 예방, 저작권 침해 방지,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큐레이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AI 기술이 가장 오래전부터 그리고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게임 분야에서 사업체 규모에 따라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예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제작사나 퍼블리셔의 경우에는 게임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단계, 품질 관리 단계, 서비스 개시 및
마케팅 그리고 주기적인 업데이트까지 게임 전반의 수명 사이클을 관리하고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은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인디 개발사의 경우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캐릭터나 배경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배경 음악을 제작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콘텐츠 품질 저하,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여러 부작용 또한 더 이상 관과할 수 없는 시기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후 발표 내용에서는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발표의 주제인 AI 기술이 현재 콘텐츠 산업 노동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콘텐츠 산업 정책 연구센터에서 연구 중인 2024 콘텐츠 창의 인력 조사 연구 중에서 사업체 소속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AI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직 연구 중에 있고요. 최종 보고서는 12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체,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아직까지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 중인 AI 기술을 살펴보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합성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제는 얘기가 나왔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와 같이 공개형 이미지 AI, 생성형 AI를 통해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미지 생성의 활용 범위도 게임이나 웹툰, 애니메이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이나 배경 등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나 음반의 커버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I를 활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거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사업체,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AI 기술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사례는 비단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물리학, 의학, 화학, 제조업 등 타 산업에서도 충분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생산성과 효율성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활용 이유로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거의 무한대의 콘텐츠를 학습한 AI가 생성해낸 콘텐츠는 이미 사람들의 창작 영역을 훨씬 뛰어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스토리, 캐릭터, 영상, 음악 등은 창작자의 창작 역량을 더욱 자극시키며 전혀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를 창작하는 촉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AI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과 시간 그리고 전문 인력 투입 대비 그 결과에 대한 검증된 사례와 명확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한 데 기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AI 기술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콘텐츠를 생성해내다 보니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AI를 돌리거나 AI가 뽑아낸 결과물을 다시 사람이 후반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응답 중에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은 AI 기술을 활용하고는 싶으나 방법을 몰라서
몰라서 이제 못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자면은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AI 기술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산업의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받고 싶더라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과 합성에 대한 기술 교육이 사업체,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에서는 시놉시스, 대본, 시나리오와 같은 스토리 작성에 대한 기술 교육의 비중이 높은 반면, 근로자는 자료 검색과 분석 기술에 대한 교육이, 그리고 프리랜서는 음성 복원과 합성에 관한 기술 교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제작 환경에서 AI 기술 적용하였을 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무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 그리고 콘텐츠의 품질 향상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고,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비용 절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5점 척도를 조사를 하였고요. 그 조사 결과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체,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각 조사 항목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입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사업체,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AI 기술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답변이 3.8점에서 3.9점대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콘텐츠 품질 향상 효과를 보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무작위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생성형 AI 기술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체가 AI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사업체 중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8%를 차지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영세한 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콘텐츠 제작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도 빠듯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대비 AI 기술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AI 기술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으로는 사업체에서는 이제 AI 기술 오작동 및 미인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를, 그리고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AI 시스템이 만든 잘못된 의사결정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일자리 감소 등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체는 다른 항목에 비해 응답 비중이 낮은 반면에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매우 응답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모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응답으로서는 AI 기술을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술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육성을 지원해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AI 기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및 규율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업체의 응답으로는 AI 기술 관련 연구 개발의 지원과 더불어 사업체가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 확신을 가지고 실패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선진 사례와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산업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엑셀 라이브러리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과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AI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도 AI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인식은 점차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활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챗GPT 3.5가 공개된 이래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경쟁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는 급변하는 기술을 파악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사업체들은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자본과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설사 여유가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 중에서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서는 아직까지 무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예측하기에도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AI 기술을 100%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콘텐츠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그리고 공감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과거의 인터넷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미친 파급력과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AI 기술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창작성 측면에서 모두 도태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비단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창작자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도 AI 기술은 창작자의 창작 역량을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재미있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자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AI 기술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AI 기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좀 빠르게 이제 좀 발표를 드렸는데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혁태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현 시점에서의 다양한 내용들을 정확한 수치와 함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박혁태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